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좀 알겠는데 한국 엄마들은 아직도 어렵다. 이 말을 할 정도면 그 외국인은 이미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부모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한국 엄마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신의 엄마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마가 셀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입니다. 한국 엄마가 셀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입니다. 셋 이후에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직 기회 있습니다. 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셋, 이때 숫자 뒤에 묘한 소리가 붙습니다. 쓰, 뭔가 뱀소리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한 그 소리. 그 순간 아이들은 느낍니다. 아, 엄마의 인내 게이지가 지금 바닥을 찍었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넷도 없고 5도 없고 10은 더더욱 없습니다. 외국 부모들은 10까지 셉니다. 기회를 주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엄마들의 숫자는 교육용이 아니라 경고용입니다. 셋은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어디선가 하나, 둘, 이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식의 DNA가 즉시 반응합니다. 움찔, 멈춤, 눈치 체크, 알아서 해. 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묻습니다. 알아서 하라면서 왜 결과에 화를 내요? 한국 엄마의 알아서 해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답을 스스로 맞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생각보다 먼저 눈치를 배웁니다. 문제 해결보다 정답 읽기를 먼저 배우는 이유입니다. 전화 안 받으면 사고 난 줄 압니다.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은 괜찮습니다. 2통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3번째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여기서부터 엄마의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이 펼쳐집니다. 골목 CCTV, 지하철 사고, 길 가다 시비, 모르는 번호, 응급실 복도, 내 자식을 둘러싼 모든 범죄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재생됩니다. 평소엔 종교가 없는 엄마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신을 동시에 찾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조상님, 지나가던 수호신까지. 한국에서 전화는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 확인입니다. 받으면 아 살아있구나. 안 받으면 뭔가 났다. 외국인들은 이걸 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바빴을 수도 있잖아. 회의 중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한국 엄마들에게 무소식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사건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면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납니다. 전화 좀 받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혼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도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늘 연결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한국에서 전화는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고 확인은 사랑입니다. 괜찮아, 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아, 한국 엄마의 이 한마디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감정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화가 나 있지만 지금은 말 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의도를 스스로 알아채길 바라는 숙제일 수도 있고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많이 먹고 많이 누려라는 희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괜찮아는 이렇습니다. 괜찮긴 한데 조금 속상하고 그래도 내 마음보다 너를 먼저 두겠다는 선택. 괜찮아. 나는 괜찮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의 괜찮아는 자기 감정을 밀어두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뜻. 외국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문제 없구나.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진짜 괜찮아? 이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설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땐 괜찮다더라.
내가 말 안 했지. 엄마는 원래 그래.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괜찮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말보다 표정을 보고 톤을 듣고 그날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한국 엄마의 괜찮아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감정을 없앤 말이 아니라 감정을 참고 고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언어고 한국식 배려의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화내기 전에 집이 조용해집니다. 외국인들은 소리를 질러야 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엄마들은 조용해질수록 위험합니다. 말수가 줄고 걸레를 빨고 집을 정리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압니다. 이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판결이라는 걸. 밥 먹었어? 는 감정 표현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밥을 물어봅니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제대로 먹었어? 외국인들은 묻습니다. 왜 맨날 밥이야? 다른 말은 없어? 하지만 한국에선 이 질문 하나에 말 못한 감정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사실 엄마가 궁금한 건 밥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괜찮았는지, 혼자는 아니었는지, 버티느라 너무 힘들진 않았는지. 그걸 한국 엄마들은 밥으로 묻습니다. 자식이 엄마 배고파 한마디만 해도 엄마 입에선 자동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아유. 그리고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직 냉장고를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냄비는 꺼내져 있고 가스는 켜져 있고 쌀은 씻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허기는 한국 엄마에게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다는 건 밥을 못 먹었다는 뜻이고 밥을 못 먹었다는 건 바빴거나 힘들었거나 마음이 여유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한국 엄마에게 자식의 허기는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민해? 하지만 한국 엄마들에겐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먹여야 합니다. 일단 먹여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제서야 묻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힘든 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밥 먹었어? 그리고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직 괜찮니? 오늘도 무사하니? 한국 엄마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확인합니다. 밥으로, 전화로, 숫자 셋으로. 이게 한국식 사랑이고 한국 엄마들의 언어입니다. 외출복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갈아입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왜 옷을 갈아입어? 한국 엄마들에게 밖은 바뀌고 집은 집입니다. 집은 완전히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고 밖의 피로는 문 앞에서 벗고 들어와야 합니다. 비교는 혼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쟤는 이것도 하더라. 누구는 벌써 됐다더라. 이 말은 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비교는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길 바라는 서툰 기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기대를 부담으로 기억합니다. 잔소리는 줄어들수록 위험합니다. 어릴 땐 매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존중에 가깝습니다. 이제 내 선택이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그 침묵이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건 전부 사랑입니다.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표현이 너무 어렵다고. 맞습니다. 한국 엄마들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까지만 세던 숫자, 전화 안 받으면 걱정하던 마음, 밥부터 챙기던 질문들. 그건 통제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땐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셋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멈추게 했고 지켜줬다는 걸. 이게 한국 엄마들이 사랑을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엄마가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그리고 웃기면서도 괜히 마음이 찔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부모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 엄마들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